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하고 꼭 아셨으면 하는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증권 영업을 할 때 이렇게 영업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영업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갑이라는 한 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이분한테 제가 주식 종목을 하나 말해줍니다. 소액으로 한 주라도 사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 그 종목이 오르면 이 갑이라는 분에게 전화를 제가 해서 매수하셨냐 물어보고 다음 종목을 또 알려줍니다. 이때 만약 알려준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그냥 여기 있는 갑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알려준 종목이 오르면 이 갑에게 또 전화를 해서 종목을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안 오르면 버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만약에 장이 좋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3번 연속 오르는 종목을 말해주게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제가 큰 손실을 내기 전까지 저의 확실한 고객이 됩니다. 제가 매수를 하라고 하면 매수를 하고 손절하라고 하면 손절을 합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매매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자, 실제로 증권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줄 텐데요. 이렇게 3번 정도만 맞추면 그 사람에게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증권업이 아닌 이 금융업계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가 좀 좋지 않거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이 루비니 교수처럼 곧 폭락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폭락하지 않으면 다시 또 잠잠히 있다가 또 다시 튀어나와서 폭락한다고 말하면 되고요. 자, 그러다 한번 정확히 들어맞으면 대단한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폭락했다고 말했던 것은 그냥 잊혀지기 때문이죠. 자,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맞춘 것으로 유명한 루비니 교수도 사실 지난 2006년 그 이전부터 매년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금융위기가 왔고 유명해진 것입니다. 자, 그림은 이 당시 뉴스를 캡처한 건데요. 분명히 2006년에 보시면 루비니 교수는 올해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에 미국발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를 끌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루비니 교수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 증권업과 금융업의 바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3번씩이나 오르는 종목을 이 점쟁이처럼 찍어줬던 그 PB 아니면 담당자는 그분은 원래 만나는 사람마다 종목을 알려주는데, 자, 운이 좋게 내가 그 3번 오른 종목을 얻어 걸렸고 그분도 저를 얻어 걸린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자 아니면 애널리스트 등 폭락을 정확히 예견했다는 이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이미 폭락이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매년 폭락한다고 주장해 왔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로 들어드린 루비니 교수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예로 들어드린 것일 뿐이고 비하하자는 목적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건 실전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입장과 아닌 입장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관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대학 교수 아니면 경제학 교수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기관 애널리스트들은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조차 이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실전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아니면 PB나 이런 분들처럼 실전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림처럼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경제가 망한다, 주식시장이 더 폭락한다, 이런 비관론이 가장 많았었죠. 실전에서 고객을 관리하지 않는 애널리스트 분이나 경제학 교수 이런 분들이라면 해당 시기에 비관론을 주장해도 별다른 욕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시점에 비관론을 주장했다가 혹시 얻어 걸려서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폭락하면 유명세를 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시기에 비관론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하지만 저처럼 실전에서 고객님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그림과 같은 시기에 비관론을 주장하면 고객님들께 쌍욕을 듣습니다. 자,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2017년 말에 이미 현금화를 시켰어야지 지금 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손절하라고? 자,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실전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유명세 한번 타자고 비관론을 주장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역시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경제학 교수분들이 뭐 유명세 타자고 비관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핵심은 실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닌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비관론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하고 충분히 이렇게 대응을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분명 경기의 최저점을 0이라고 놓고 최고 꼭지점을 100%라고 한다면 경기의 80% 이상의 경기 고점 영역임은 확실합니다. 다수의 경제 지표들이 뭐 아직은 괜찮지만 경기 고점이라는 것은 말해주고 있고요. 4년 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이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말하면 사람들은 4년 내 붕괴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너는 주식 다 팔고 현금화 했냐, 이런 말씀을 말이 많죠. 아마 제 동영상에서 폭락을 예견하는 경제 지표들을 제가 추적 관찰해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저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경제 지표들이 분명 지금 당장은 폭락이 온다고 경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지금 경기의 고점 영역에 진입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으며, 자, 지금부터는 경제 지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폭락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현재 채권 비중을 4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반등하면 주식의 비중을 점점 줄여서 채권 비중을 점점 더 높일 예정이고요. 자, 또한 지난 2017년 말에는 고객님들의 채권 비중을 60%로 늘리고 2018년에 하락 구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림은 지난 2018년 2월에 제가 제 카페에서 고객님들께 작성을 해드렸던 글인데요. 자, 2017년 말 채권 비중을 60%로 늘리고 주식 비중을 40%로 줄였던 것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밑줄 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림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니 채권 비중 조절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그림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재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은 2018년 말부터 경제지표가 서서히 회복되어서 채권 비중을 60%에서 40%로 줄이고 지금 주식 비중을 60%로 늘린 상황입니다. 물론 보수적인 성향이신 고객님의 경우에는 채권 비중이 60%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지금은 분명히 경기의 고점에 이 80% 이상의 구간이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40% 이상을 유지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실전 투자에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직 폭락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을 100%를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원칙대로 채권 비중을 지금은 40% 이상을 가져가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지금은 좋지 않은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 그때서야 주식을 100% 갖고 있다가 정리를 해서 채권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인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전은 장난이 아니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경제지표가 부채도사도 아닙니다. 급작스럽게 쌍둥이 빌딩이 붕괴하거나 무슨 석유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중국발 부채 위기가 터지면 손 쓸 수도 없이 주식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정석대로 채권 비중을 40% 이상 가지고 있다가 폭락을 맞은 사람이라면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주식만 100% 가지고 있다가 하락을 맞은 경우에는 패닉에 빠져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폭락 이후 저점 매수를 해야 할 시점에서도 채권 비중을 40%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했던 사람은 40%의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현금, 이 총알이라고 하죠. 이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만 100% 갖고 있다가 급작스러운 사건으로 폭락을 맞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던 종목이 반토막 또는 3분의 1토막이 났는데 손절하고 갈아탈 수도 없고 그냥 기다려야지 별다른 방법도 없겠죠. 자, 그렇게 급작스러운 하락을 맞아서 폭락 이후에 경기가 회복된 경우라면 40% 이상 채권 비중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자산 규모는 크게 바뀌게 됩니다. 자, 몇 번을 강조해도 잘 보지 않으시는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는 꼭
한번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또 남겨봅니다. 자, 이 영상은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